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익 작전 타임 진행의 이수연입니다. 월요일 날 신고가를 경신했던 코스피 시장 하루 만에 신고가를 내어줬습니다. 전일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차익 매물 출회 때문인데요. 개인들이 3조 5천억 원대 강하게 매수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폭을 만회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또 원달러 환율까지 0.5% 이상 급증하면서 외국인의 수급 압박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조금 전에 마감된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고요. 특히 경기 민감주 중심의 다우존스 지수가 1.5%대까지 크게 하락하면서 시장 조정받고 있습니다. 지금 나스닥 마찬가지로 시장의 등락을 반복하면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태인데요. 오늘은 어떤 투자 작전 세워보면 좋을지 고수익 작전 타임과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투자 작전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투자 작전 첫 번째입니다. 김민수의 작전 키워드 시간에서는 통신주 투 더 문이라는 주제로 통신주 강세 분석해드립니다.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에서는 영풍, 실적 및 자산 가치 업데이트라는 주제로 지주회사 영풍, 이 비철금속 관련주들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이주연의 주요 소포트 시간에서는 페인트 관련주 일제히 강세라는 주제로 현재 날아가고 있는 페인트 관련주들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투자 작전 3가지 확인하고 왔습니다. 전일 시장에서 강세 보였던 통신주나 페인트 관련주들 이야기 담아 있고요. 또 계속해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영풍, 지주회사 이슈까지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에서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본격적으로 투자 작전 챙겨보는 작전 키워드 시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레몬리서치 대표 김민수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 바로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미국 기술주 급락세, 이게 무슨 일이고? 라는 주제인데요. 월요일장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인플레 우려 때문에 2.5% 급락 나왔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까지 4% 급락 연출되면서 우리 증시에도 이런 영향들 어제 고스란히 받았죠. 삼성전자의 공매도가 강하게 불어왔고 전일 반도체 섹터에서 외국인들이 1조 원 넘게 매도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주 가지고 계신 분들 걱정 굉장히 많이 크실 텐데 저희가 어떤 전략, 어떤 분석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걱정되죠. 네. 시장이 이 모양이고 또 하루는 잘 신고가 나는 듯 하다가 그 다음 날에 또 확 밀어버리고. 네, 이게 뭡니까? 예. 그런데 앵커님은 혹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나쁜 거라고 생각하세요? 경기 회복이 되다 보면 당연히 금리 인상이나 인플레가 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앙은행 쪽에서 좀 이런 정책들을 잘 조절을 해주지 않아야 할까라는 생각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거의 모범 답안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네, 혹시 상경계열 공부하셨나요? 그건 아닙니다. 네. 네, 왜 이렇게 잘하세요? 그러면 제가 재미가 없잖아요. 아유, 죄송합니다. 다음에 조금 더 허술하게 답변을 해볼게요. 네. 아닙니다. 네, 너무 완벽한 답변이어서 좀 당황해서 이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얘기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제 생각에는 또 그때그때마다 다를 수 있다라고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지금 같은 시점에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여기저기 고생한다라는 얘기가 들리는 것들은 또 여러 가지 다각도로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하셨듯이 어떤 경기가 회복되면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현상, 이게 가장 첫 번째가 되면서 그걸 자연스럽게 인식하면 모르겠는데, 근데 그 물가나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원자재 가격들이 올라가는 속도가 저희가 이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그러죠. 이 정도 꾸준하게 오르면서 이 물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고 그에 따라서 충분하게 적정한 인플레이션이 매년 그리고 또 연간 기준으로 꾸준히 들어온다는 얘기는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를 약간 벗어나서 나오고 있는 움직임들이 조금 더 눈에 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단기적으로 가파르게 올라가는, 저희가 보통 잘 보는 차트라고 봤을 때는 단기간의 그 상승 각도가 가파르게 올라간다는 부분들은 인플레이션의 긍정적인 쪽이 아니라 부정적인 쪽도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죠. 특히 이런 인플레이션이 급증해서, 즉 쉽게 말씀드리면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서 변화가 온다라고 하게 되면, 첫 번째로 기업의 입장 쪽으로 봤을 때는 초기에는 괜찮죠. 그만큼 물가가 오르니까 우리도 제품 가격을 올려서 받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나올 수는 있는데, 하지만 자세히 보게 되면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그러면 제품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그보다 훨씬 더 빠르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서는 이제 약간 통제가 안 되는 구간들이죠. 즉 제품 가격을 약간 올리면서 받는다고 하더라도 원자재와 관련된 비용들이 더 많이 제품 원가에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는 기업들의 수익성의 역전 현상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또 큰 상황들이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한 예를 들어서 최근에 2차 전지 섹터가 못 갑니다. 근데 그에 또 다른 배경은 2차 전지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이 모든 흐름들이 들어가는 게 보통 이제 하이니켈 계열다라고 최근에 이어지는 흐름이라고 하게 되면, 거기 들어가는 모든 원료들이 오히려 급등했다라고 했었을 때 2차 전지의 수익성이 약간 훼손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어떤 전반적인 흐름들이 기업들에 대해서 펼쳐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두 번째는 보통 이 기업들의 실적을 볼 때 매출액을 구성하는 게 P 곱하기 Q입니다. 즉 가격 곱하기 수량입니다. 즉 제품 가격들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 거를 반영을 해서 제품 가격을 매겼는데, 계속 올라가니까 올린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제 Q라는 문제는 그러면 이제 올라간 제품 가격 대비해서 수요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거냐는 문제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 정도 가격이 100원이었는데 이 정도는 충분히 어떤 수요가 살아있는 상황 속에서 110원, 120원 이렇게 올라가도 수요는 저항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갑자기 150원, 200원대로 갑자기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수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저렇게 올라간 거 어떻게 사? 안 사. 라고 하는 수요 포기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면은 P와 Q에서 Q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P만 올라간다고 기업의 실적들이 좋아지냐? 아니겠죠. 이런 부분들도 부담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세 번째로는, 마지막으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은 기술주 쪽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미국 시장에서도 기술주가 인플레이션이 찾아왔을 때 버틸 수 있는 회사 얘기를 하게 되면 대부분 아마존과 애플 정도밖에 얘기를 못 하고요. 나머지는 전혀 전가를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쪽에 대한 부담감이 크죠. 게다가 또 인플레이션이 작동해서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IT 기술주 쪽에서는 오히려 어떤 비용이 더 자금 조달을 하는 비용들이 더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성장주에 대한 그 가장 기반이 저금리가 흔들린다라고 하게 되면, 아니 내가 왜 지금 위험을 무릅쓰고 이 고평가된 기술주를 사야 돼? 차라리 금리가 올라오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이어지고 있는 은행주나 금융주를 사는 게 더 안정적이고 맞지 않나? 라는 생각들이 나오게 되면 전략들이 바뀌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미국에서도 이런 어떤 약간 성장주를 팔고 경기 민감주로 다시 대응하는 이런 약간 포트폴리오 조정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주가 또 강하게 압박을 받는 상황들이고, 또 최근에는 세금 관련된 이슈가 있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세금을 올리는 과정 쪽에서 일단 고소득자 그리고 또 대주주와 관련된 쪽에 소득세가 좀 더 강화되는 쪽으로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에 따른 부분들이 지금 5월 17일인가요? 또 기준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라서 일단 팔 건 팔자라고 하는 부분들도 대량 매도세가 같이 눈에 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기술주가 안 좋게 되면 항상 나오고 있는 아크 이노베이션, 돈나무 원이죠. 캐시우드 누님의 ETF에 대해서 지금 자금이 계속 빠지고 있는 것도 하나의 펀드런을 또다시 조장한다라고 봤었을 때, 이런 전반적인 흐름들로 보게 되면은 일단 시장에 대해서 약간 이제 부담감이 되는데,
이 부담감이 되는 거에 가장 큰 원인은 그동안 꾸준하게 많이 올랐다는 차익 매물의 근거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뭔가 핑계를 대서 많이 오른 걸 좀 수익 실현해야 되겠는데 이 수익 실현은 과정이 지금 나온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들이고요.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국내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럼 이런 부분들을 다 통합시켜서 뭐 지금까지 얘기한 거 뭐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느냐 그럼 정리를 해봐라라고 하게 되면 제가 딱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하나의 지표만 보자라고 했을 때 유가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유가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또 만약에 여기서 가파르게 올라가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진다라는 관점으로밖에 시장은 해석을 안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 WTI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서 만약에 70달러대까지 빠르게 들어간다. 시장은 오히려 압박이 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나스닥 중심의 압박은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유가를 잘 보자. 그런데 최근에 나온 기사 동향을 보다 보니까 바이든 행정부에서 지금 이란하고 협상을 하기 시작하고 오늘 나온 뉴스로는 베네수엘라 마두로 형님이죠. 마두면 말의 머리인가요? 예, 죄송합니다. 예. 그 대통령의 변화와 함께 이런 어떤 베네수엘라 지금 이란 모두 다 약간 미국이 제재를 가했던 상황들이고 거기서 이제 핵협상이나 여러 가지 협상의 끈을 다시 살리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유가 측면으로 보게 되면 완료를 해서 이제 이런 산유국들이 다시 공급을 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제재를 풀고 공급을 했었을 때 유가는 오히려 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이겠죠. 그래서 이게 결론이 잘 나와서 유가가 다시 공급이 늘어나는 차원의 변화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유가 하향 안정은 오히려 시장에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측면들입니다. 즉 인플레이션이 압박이 커졌던 부분들을 약간 숨통을 돌리게 만들겠죠. 그래서 적어도 한 유가가 60달러대 초반대나 그 밑으로 어느 정도 하향하는 기조가 나오게 되면 시장은 또 환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 가지 지표가 많겠지만은 유가 관련된 지표 잘 보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지금은 딱 변동성이 커질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 커지는 시기 때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관리 못하겠다. 그러면 적정 현금 가지고 기다려보면서 어떤 시장을 좀 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는 그래도 이런 거 잘해. 그러면은 일단 하락하는 쪽에 저점을 잘 찾아서 거기서 대응을 늘렸다가 반등하게 되면 줄이고 하는 어떤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전략들 계속 확인하게 되면 오히려 좋을 수 있는데 대부분의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런 걸 잘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현금 갖춰놓고 더 밀릴 때 아니면 시장이 변동성을 좀 잦아들 때 이런 때를 대응해서 노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인플레 우려 속에 기술주가 계속해서 급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이든 정부의 세금 부과 이슈라든지 대형 기술 기업에 대한 압박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조정세 불가피할 수도 있겠다.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경기 민감주가 반등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위험 자산으로 취급받는 나스닥 시장이 조정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저희 다음 작전 키워드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네, 두 번째 키워드, 통신주 투더문이라는 주제입니다. 자, 어제 큰 폭의 하락장 속에서도 통신주 강세 보였죠. LG유플러스는 4% 넘게 급등했고 KT 역시 4% 가까이 올라줬습니다. 또 1분기 호실적 발표한 SK텔레콤까지 기록적인 주가 흐름 연출하면서 지금 통신주에 대한 강세가 포착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투자 작전 세워야 저희 수익률까지 투더문 할 수 있을까요? 네, 투더분이 네. 코인 용어인데 여기서도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네. 통신주 앵커님 어제 KT 실적 잘 발표됐는데 그냥 통신주 지금 딱 살까요? 통신주 글쎄 잘 모르겠네요. 사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라는 그런 이 주가 명언이 있잖아요. 네. 주식에 명언이 있는데 격언이 있는데 네. 저희가 어떻게 네. 이 통신주에 대응하면 좋을지 우리 대표님께서 좀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네, 네. 맞아요. 네. 지금 기조로 봤을 때 통신주 쉽게 말씀드리면은 과거의 실적이 감익되는 기조가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될 때라고는 생각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타이밍이고 두 번째는 사면 별로 재미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빠른 움직임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재미가 없을 텐데 하지만 예전에
그런 얘기 드렸을 겁니다. 아마 올해 초부터도 금융주 관련돼서 포트폴리오 한 10%는 채워가자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혹시나 좀 안정적인 매매를 원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통신주 흔들렸을 때,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시장이 불안하니까 약간 경기 방어적인 종목 쪽에서도 부각을 받았다고 생각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또 차익 매물 나와서 좀 시장의 관심이 좀 떨어지면 그럴 때는 비중을 늘려도 되겠다라는 쪽으로 좀 이것도 길게 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 말씀드리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1, 2년 동안, 즉 2019년도, 20년도 같은 경우는 일단 통신사들이 이제 저희 5G 합니다. 5G 상용화해서 여기 투자를 해서 투자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5G 요금제와 함께 변화가 나오게 되면 우리는 괜찮을 겁니다라고 하는 관점 쪽에서 투자를 계속했었죠. 그래서 5G 투자를 계속하다 보니까 투자 비용이 들어가고, 그에 따라서 비용이 더 늘어나다 보니까 실적이 제대로 안 나오는 구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실적이 또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도 안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배당도 줄이거나 안 주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통신주는 약간 재미가 없었죠. 지금 같은 시점은 이제 5G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표현 쓰면 좀 그렇죠. 네. 그럴 정도로 5G 얘기만 나오면 제가 울컥해서 그렇습니다. 거의 최초 가입자인데 갈 때마다 5G가 잘 안 터지다 보니까 답답해서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 통신사 입장 쪽에서는 어느 정도 중요한 5G 투자는 거의 마무리가 되는 상황 쪽에서 지금은 약간 보완 투자, 그리고 또 그때만큼 강한 투자가 없다고 하게 되면 더 이상 투자가 이어질 건 없는데 벌써 요금제는 5G가 계속 가입자가 늘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과거보다는 어떤 아르프라고 그러죠. 한 개인 한 사람당 일단은 통신 관련된 회수 비용들이 가입자에 따른 여러 가지 변화들이 훨씬 더 긍정적으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바라보고 있는 통신주의 입장들은 훨씬 더 기대감이 높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연간 실적 기준은 점진적으로 확장세가 이어진다라고 봤을 때 그에 따른 흐름은 실적 조금씩이라도 개선되기 시작하고 배당도 나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메리트가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확장세로, 그러니까 빠르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점진적인 확장세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관심은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중에서도 그 SKT를 봐야 되겠죠. 가장 탑픽으로 보이지고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지주사 분할해서 이제 SK그룹의 통신 쪽도 이제 정리가 들어가기 시작하고요. 게다가 또 자사주 소각 이 정도 규모로 소각한다는 얘기는 주가 부양 의지가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자사주 매입했던 부분들 소각한다라는 관점으로 SKT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통신주와 관련해서 자세한 설명을 도와드렸습니다. 연간 실적이 확장되다 보니까 앞으로도 좋게 저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전해주셨고요. 그럼 통신주 대응부터 오늘 시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오늘자 시장 대응 작전까지 함께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장 작전 타임은 모르겠습니다. 네, 네. 너무 시장이 급변해서 움직이다 맞습니다. 보니까 이런 때 잘못하게 되면 저희가 맞물려 들어가기 딱 좋습니다. 즉 그 전날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이 신고가 나서 이제 3,300, 400 가겠네 싶어서 덜컥 매수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날 쭉 밀리면은 이거 잘못하게 하면 또 3,100도 깨지겠네 또 매도하고 그러면 고점 매수 저점 매도하기 딱 좋은 시점입니다. 이렇게 됐었을 때 이거 몇 번만 매매하다 보면은 계좌 순식간에 20, 30%는 금방 날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조드렸던 게 변동성 커질 때 모르겠으면은 안 하는 게 최고고요. 단기적으로 시장이 큰 어떤 그림만, 그리고 또 시장에 큰 횡만 변화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냥 팔짱 끼고 버티든가 차라리 넷플릭스 보시죠. 오늘 요즘 좋은 드라마가 뭐가 있죠? 네, 하여튼간 이제 자신이 없게 되면은 시장에 너무 관심을 가지면서 조금이라도 오늘 더 벌 거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내 계좌를 지킬까라는 쪽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은 변동성을 관리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주식 지난주인가요? 계속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현금을 확보하라는 얘기는 지금 시장이 워낙 변동성이 커질 기미가 높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나오는 대응 방안이 주식이 꽉 찬 상태에서 대응하는 것과 현금을 좀 갖고 있는 상황에서 대응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이용하자는 관점 쪽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반도로 변동이 큰 시장에서 또 낙폭이 커졌다. 단기적으로 낙폭이 커지게 되면 또 빠르게 반등이 들어옵니다. 이런 것도 노릴 수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제부터 나왔던 이슈는 또 MSCI 오늘이죠. MSCI 또 편입과 함께 비중을 조절하는 모습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고 그와 함께 또 한국의 옵션 만기일이 또 그리고 목요일 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 시장이 출렁이는 요인들은 좀 크다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 이를 어느 정도 좀 극복하고 대응하자라는 관점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한국 증시가 뭐 밸류 부담은 있다고 하더라도 체력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번에 발표됐던 5월달 수출 지표도 물론 기저 효과가 있기 때문에 큰 수치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흐름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동향을 봤을 때 일단 많이 밀리게 되면 기회다라는 관점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현금도 갖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시각들 유지를 하면서 시장 흐름 안전벨트도 잘 매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자 시장에 대해서 모르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이유가 그만큼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뜻이겠죠. 뭐 말씀해 주신 MSCI 편입 편출부터 이번 주에 발표되는 미국의 지표들까지 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시간은 휘뚜루마뚜루 쏟아지는 증권가 리포트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IR 분석에 신 허반석 위원님 바로 제 옆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요일장 지난주에는 휴일이었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직접 못 뵀는데 오늘 또 아침에 이렇게 얼굴 마주 보니까 새로운 것 같아요. 네, 저도 아나운서님이 아침으로 네. 오신 이후에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매주 수요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렇게 자주 찾아뵐 텐데요. 자, 오늘은 일단 어떤 리포트 분석해볼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종목 리포트는 영풍입니다. 실적 및 자산 가치 업데이트라는 주제인데요.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 비철금속 회사 중에 지주회사로 꼽히고 있는 영풍이죠. 어제도 구리 가격이 1% 넘게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 경신했고 유가도 다시 한번 65달러 선 회복해줬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비철금속과 원자재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주목받고 있는데 영풍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리포트 분석해보면 좋을까요? 네, 이번 주에는 지주회사를 위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주회사 하면 오르지 않은 회사를 찾아보기 조금 어려울 정도로 지주회사들의 주가 상승력이 대단하다라고 좀 보이고 계시는데 제가 월요일 지주회사 그 섹터 리포트를 말씀을 드리고 어제는 제가 GS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지주회사들을 말씀을 드릴 때마다 수요일 스튜디오에서는 어떤 종목을 말씀드려야 하나 많은 고민들이 조금 있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청자분들께서 방송에서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높더라도 방송에서 나왔으니까 사야지라는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 혹 계실까 봐 굉장히 조심스럽고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꼭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사셔야 된다. 그리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을 사시고 미래의 가시적 모멘텀은 어떤 것인가 꼭 하나하나 체크해 보시고 스터디를 직접 해보시고 매수를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 꼭 다시 한번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풍 기업 리포트는 키움증권에서 3월 18일 발간된 리포트입니다. 시간이 조금 되긴 하였지만 제가 리포트를 한번 살펴보면서 같이 업데이트할 부분들은 업데이트해 가면서 리포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주회사는 월요일부터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른 회사를 지배하거나 관리하는, 경영을 하는 그런 회사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순수 지주회사라고 한다면 타 기업의 지분을 보유함으로써 그 기업을 지배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는 순수 지배회사고요. 그리고 사업 지배회사나 지주회사나 혼합 지주회사는 별도로 사업을 영위하는 부분들은 영위를 하고 또 다른 기업들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지배 관리하는 기업을 순수 지주회사, 사업 지주회사 또는 혼합 지주회사라고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순수 지주회사 그리고 사업 지주회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영풍 같은 경우에는 사업 지주회사로 나눠지겠죠. 아연 및 기타 유가금 금속을 재련하거나 가공하고 판매하는 종합 비철금속 재련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속 회사로는
자회사를 상장사와 비상장사로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상장사로는 코리아 서키트, 그리고 고려 아연, 인터플렉스, 영풍 정밀, 시그네틱스 이렇게 좀 구분이 될 것 같고요. 비상장사로서는 영풍 문고, 영풍 전자, 코리아 니켈, 테라닉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외에 따져보면 국내로는 27개, 해외에는 23개 정도의 계열 회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렇듯이 별도로 사업을 영위하고 그리고 종속회사를 27개 이상 가지고 있는 회사들 이런 부분들 사업지주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오르지 않은 지주회사가 없을 정도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본다면 오랫동안 쉬었던 기업들이 이제 성장을, 이제 막 상승을 시작했다라는 부분입니다.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 지난해 이전 같은 경우에는 지주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었더니 참 어렵다, 힘들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을 겁니다. 그만큼 오래 쉬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상승을 했다라고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S, 두산, 신세계, 이마트 이런 기업들 제가 방송에서 누누이 말씀을 많이 드려왔고요. 지금은 주가가 많이 슈팅이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방송에서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은 바닥에서 실적이나 매출액이 증가할 기업들을 미리 사두었다가 사놓고 주가가 상승했을 때 여기서 팔아야 할까 아니면 수익 극대화를 노려야 할까 이 두 부분을 고민하시면 좋겠다. 괜히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덜컥 매수를 하셔가지고 오랫동안 조금 기다려야 하는 어쩌다가 장기 투자를 하는 일은 좀 없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업황의 회복, 실적의 회복이 있는 기업이라면 조금 차분하게 기다리셨다가 수익 극대화까지 진득하니 가지고 가시자는 말씀을 누누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너무 매매를 자주 하셔서 조금 올랐을 때 팔고 나서 적은 수익률을 계속 반복하시거나 너무 고점에서 매수하셔서 어쩌다 장기 투자하는 분들 조금 그런 매매를 자제하시고 주식시장의 시장 참여자로서 투자자로서 참여를 하실 때에 일확천금을 노려서 시세가 붙는 종목이 주가가 고점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덜컥 매수를 하시는 일이 절대 없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결국 잃지 않는 매매를 조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어제와 오늘 연이어 당부의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영풍의 실적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풍 2020년도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 비용 반영으로 인해서 조금 예상보다는 부진했다라는 리포트 3월 달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20년도 연결 기준 실적 전년 대비 3% 상승한 3조 2천억 원 수준이었고요.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45%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467억 원 흑자였습니다. 지배주주 순이익은 43% 줄어든 1,326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렇게 영업이익이 부진했던 이유는 석포 재련소의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토지 정화 복구 충당 부채금을 약 608억 원 정도 쌓아놨고요. 인터플렉스나 코리아 서키트 등 IT 자회사들의 실적이 좀 부진해서 연결 실적이 좋지 않았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터플렉스와 시그네틱스 지분 매각을 하면서 약 316억 원 정도의 일회성 처분 손실이 발생했다라는 부분들이 조금 실적 부진 요인으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2021년도 실적은 어떠한가를 한번 살펴보면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이 좋게 나온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완연한 실적 회복의 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21년도 매출액은 전년 대비 21% 상승한 3조 8천억 원 정도 전망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160% 이상 증가한 부분으로 좀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배주주 순이익도 51% 정도 상승한 2,560억 원이 전망되고 있다라는 모습처럼 20년도에는 조금 일회성 비용 처리 때문에 조금 실적이 부진하게 보였지만 앞으로는 좋아진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산 가치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영풍의 자산 가치가 왜 좋은가를 살펴보면 결국엔 자회사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높게 평가가 되는데요. 고려아연의 27.5%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코리아 서키트의 40.2%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지분 가치만 하더라도 고려아연이 2조 1천억 원 정도 되고요.
코리아 서킷은 약 1,300억 원이 넘어간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20년도 말 기준으로 별도 기준이지만 순현금이 3,462억 원 정도 순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풍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있잖아요. 영풍 문고 빌딩이죠. 종로에 있는 이 부동산 가치가 장부가액으로 약 4천억 원, 그리고 논현동에 있는 영풍 빌딩 및 부속 건물도 약 750억 원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부동산만 총 4,750억 원이 넘어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부동산 토지 가치가 2011년을 기준으로 작성이 된 이후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재평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자산으로, 매각 자산으로 평가를 했을 때는 장부 가치보다 크게 상회할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 계시는 리포트가 3월 16일자로 작성된 리포트이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작성된 시가총액이나 지분율을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아연의 지분율이 27.5%인데 이 부분이 5월 12일 어제 날짜의 고려아연 시총이 약 8조 9,500억 원을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분 가치를 따지고 보면 2조 4,630억 원이 넘어가는 상황이고요. 코리아 서킷도 어제 조금은 하락을 했습니다. 5월 11일자 시총이 3,069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분 가치가 123억 원으로 각각 2조 960억 원에서 2조 4,600억 원으로 고려아연의 지분 가치는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코리아 서킷의 지분 가치는 1,340억에서 134억에서 123억 원으로 지분 가치가 조금 낮아졌다. 하지만 총 지분 가치는 2조 4,700억 원으로 높아졌다라는 부분을 좀 감안을 해보면 3월 16일자 작성된 리포트보다 약 10%씩 모두 다 지분 가치가 상승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3월 16일자 리포트에서 말씀드린 주당 가치는 약 82만 4천 원 언저리, 그래서 목표 주가를 80만 원으로 작성된 리포트를 보고 계시는데 이 부분을 10% 상향해보면 90만 6천 원 정도가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현 기점으로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해보면 90만 원으로 말씀을 드려도 무방한 리포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영풍문고의 영풍의 실적이 좋아지는 이유, 영풍의 순현금 추이도 높아지고 있고요. 고려아연의 지분 가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과 분기 실적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모습 볼 수 있는데요. 영업이익은 21년도 기준으로 보면 1,220억 원이었지만 22년도에는 1,360억 원으로 올라간다라는 부분이고요. 순이익도 21년도 2,340억 원에서 22년도 2,390억 원으로 소폭 상승을 합니다. 지배순이익도 21년도 2,670억 원에서 22년도 2,700억 원으로 소폭 모두 다 상승해 가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연 판매량도 증가하고 있지만 아연 가격도 역시 증가하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영풍의 별도 실적까지도 모두 다 좋아지고 고려아연의 연결 이익도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영풍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풍의 차트를 길게 열어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여지없이 큰 하락, 대세 하락을 이어온 그런 흐름들을 좀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 바닥을 최근에 지난해 중반부터 지난해 상반기를 지난부터 이 바닥을 다져가고 있는 모습들이 좀 포착이 되었고요. 그 바닥을 다져간 이후에는 이러한 추세선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추세선 상승 이후에 다시 한번 철강 업종 강세와 그리고 아연 가격까지 조금 올라가는 모습 속에서 이 정도면 저평가다라는 부분들이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고려 아연의 지분 가치나 코리아 서킷의 지분 가치들, 그리고 재평가되고 있지 않은 부동산 가치, 그리고 기업이 가지고 있는 순현금 가치 모두 다 포함했을 때 이 정도면 너무 과한 저평가 아닐까라는 부분들이 인식이 되면서 주가는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50만 원 언저리에서 바닥이 조금 다져졌습니다. 이 바닥을 다진 이후에 큰 상승이 조금 나오고 있는 현재 모습인데요. 이 모습이라고 본다면 50만 원에서 76만
60만 원까지 50% 이상의 상승을 보이고 있는 그러한 차트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방송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가치로 따져본다면 목표 주가는 80만 원을 넘어서 오늘 말씀드렸듯이 90만 원 언저리까지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리포트 저의 분석을 보시고서 고개가 끄덕여지신다면 적은 비중으로 목표 주가 적어도 80만 원, 최소 80만 원이구나. 그리고 자산 가치를 모두 다 반영했을 때는 90만 원까지도 목표 주가 산정이 가능하구나라는 부분에 있어서 고개가 끄덕여지신다면 차트상 현재 짧은 차트로 봤을 때는 조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50만 원부터 76만 원 언저리까지 50% 이상 상승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적은 비중으로 남은 상승 여력을 노려보시는 매매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 전략은 이거고요. 두 번째 전략은 그래도 5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는 너무 많이 올라왔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조정을 조금 기다려 봐야 되겠다. 그래서 조정이 오지 않으면 보유자의 영역이구나 하고 보내주어야 하는 주가다라고 판단이 되시는 분들은 이거는 조정이 나와야 살 수 있지 현 구간에서는 매수가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부분. 첫 번째, 90만 원까지의 상승 여력을 조금이라도 노려보기 위해서 적은 비중으로 대응을 해보시거나 조정이 나오면 나도 들어가야지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대응을 해보시거나 이 두 가지 대응 방법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긴 관점에서 본다면 90만 원까지의 여력은 조금 충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상승 여력을 조금 누려보시거나 이 갭을 조금 노려보시거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정이 나오면 나도 자산 가치를 보고서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그 두 가지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조금은 집요하고 구체적으로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방송에 나온다고 모든 종목을 따라 사지는 마시고 꼭 이 기업이 저위험 구간,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 그리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가, 그리고 미래 모멘텀 딱 물었을 때에 생각나는 모멘텀은 무엇인가? 영품 같은 경우에는 자산 가치 자체가 굉장히 많은데 주가, 시총은 굉장히 저렴하다. 저평가 구간이다라는 것이 현 구간의 매력 포인트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영품 리포트는 여기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께서 영풍 참 알짜배기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기업 분석부터 지금 영풍의 이 부동산 가치까지 체크를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자산 가치가 90만 원까지 또 목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고 하셨지만 현재 주가 흐름이 조금 고점 부근 상승세가 가파르기 때문에 우리 허반석 위원님께서 당부해 주신 점이 조정 시 매수를 하거나 비중을 좀 적게 해서 지켜보자라고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영풍에 대한 이야기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반석 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주연의 주유소 포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편입되는 주유소 포트폴리오 종목인데요. 우리 이주연 의원님 먼저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고수익 포트가 아니라 주유소 포트폴리오로 운영이 되는데 운용 방법부터 저희가 어떻게 하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주연의 주유소 포트폴리오 운용 원칙입니다. 바닥난 포트폴리오를 접수한다. 두 번째, 기존 종목들을 손절하고 전문가 추천주로 포트를 운용한다. 세 번째는 전문가당 한 종목 추천을 원칙으로 한답니다. 네 번째, 제시된 손절가, 목표가 터치 시 포트에서 제외한다. 마지막으로 최고 수익률 산정 기준은 종가로 한다. 네, 다음 포트폴리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주연 의원님의 주유소 포트 수익률이 대단합니다. 지금 동신건설 14% 수익률 달성하면서 목표가 달성했고요. 삼익 THK 역시 목표가 15% 이상 수익률 내면서 달성을 했습니다. 편입된 지 얼마 안 된 종목들도 이렇게 수익률 강하게 올려주고 있고요. 현대코퍼레이션이나 이베스트 투자증권 역시 6%대 그리고 9%대 수익률 달성하면서 목표가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주유소 포트 지금 한번 체크하고 왔는데 수익률이 정말 대단하세요. 지금 5월 3일에 편입된 현대코퍼레이션도 좋지만 이 이베스트 투자증권이 지금 6.21% 가까이 수익률 내고 있는데 이베스트 투자증권, 지금 증권주들이 좀 강세잖아요.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증권주들 아무래도 이제 증시에 뭐 유동성 장세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수수료적인 측면 많이 발생을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작년에 실적이 이제 결산이 나올 때부터 증권주들이 굉장히 큰 폭의 실적 상승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뭐 대형 증권사들, 뭐 삼성증권이라든지 미래에셋증권이라든지 NH투자증권 등도 있지만 기존에 이제 좀 중소형 증권사들이 실적 개선은 굉장히 좀 두드러지게 나타났어요. 뭐 시장 상승 흐름에 따른 뭐 증권 섹터들의 상승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단연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힘이 굉장히 컸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신용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뭐 종목을 살 때 신용을 써서 이렇게 매수를 하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뭐 영끌, B2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다시피 증권사들에서 이제 좀 이런 부분에서의 수익률도 당연히 좋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지금 증시가 좀 조정을 보인다고 해서 현재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뭐 이제 주식 안 할 거야 하고 떠나실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한번 이 증시에 들어오게 되면 자금이 잘 빠져나가지 않는다라는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앞으로도 계속 증권주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이제 매수 포인트는 결국은 뭐 실적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2019년도 영업이익이 한 700억 정도로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런데 2020년도 들어서 이 실적 한 2배 정도, 1,500억 정도로 한 급증을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뭐 지금 예상되는 올해 실적이 거의 2,000억 가까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 앞으로 이제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라든지 증시의 흐름을 봤을 때는 증권주들 앞으로 좀 더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베스트 투자증권을 포트폴리오에 담았던 거고요. 뭐 유진투자증권이라든지 지금 중소형 그 증권사들 중에서 보면 실적이 작년에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은 굉장히 여전히 한 뭐 5천억밖에 안 되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흐름의 업사이드가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좀 증시 어제부터 이제 좀 증시가 좀 안 좋아졌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현재 이 앞쪽에 한 2018년도에 횡보하면서 하락이 만들어졌던 구간이 있습니다. 9,000원 가격에 이런 갭이 이제 열려 있는 구간이 있는데 이 구간이 일시적인 저항권이 될 가능성은 열어놓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런 저항 구간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저항을 닿을 때 돌파를 해주고 이제 눌림이 만들어진 이후에 상승하는 흐름으로 가게 된다면 뭐 베스트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상승 추세를 이렇게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추세 흐름대로 좀 이어가주는 그림이 만들어진다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증권주들은 좀 약간 저평가되어 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회로 해서 증권주들 상승 랠리를 좀 계속 이어가준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뭐 목표한 가격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적적으로 이제 봐서 증권주들 다 같이 그리고 시장도 상승 흐름 좀 계속 이어가준다고 한다면 좀 굉장히 큰 폭의 업사이드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한 15,000원에서 16,000원까지도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 열어놓고 보시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긴 흐름의 이제 이 주봉의 모습인데요. 추세 저항들끼리 이렇게 연결되는 앞전에 만들어졌던 이 추세선을 이탈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많이 내려왔던 부분인데 올라갈 때는 이런 가격적인 저항을 이 추세 라인에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가격 저항인 뭐 10,000원 정도까지 여러분들은 한번 지켜보시고 그리고 거기서 한 단계 더 돌파하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온다.
그렇다면 뭐 11,500원이나 12,000원 정도까지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무난하게 실적 따라서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증권주를 제가 하나 편입을 했던 부분이고요. 추세 저항적인 부분을 본다고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저항 구간까지는 반등 흐름 올라올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참고하시고, 지금 현재 보시면 주봉상의 트렌드를 굉장히 이렇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트렌드대로 증시 이제 종목이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간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증시가 좀 좋지 않습니다.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은데 기술적으로 딱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쌍봉을 찍고 조정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적정히 이제 조정받고 또 오르게 된다면 증권주들 다시 한번 조정 이후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증권 관련주들 중에서 아무거나 하시면 안 되고 실적이 확실하게 눈에 띄게 좋아진 종목들 내에서 조정이 나올 때는 트렌드 하단 부분에서의 매수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미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이대로 한번 가져가 보시고요. 비중이 많이 들어가신 분들께서는 분할로 조금씩 익절을 하시면서 시장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그렇게 끌고 가시고, 만약에 비중이 작으신 분들은 트렌드 하단까지 이제 조정이 나왔을 때 그때 추가적인 매수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좀 대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8,000원 정도? 그 정도까지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 뭐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전일 양시장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가볍게 지켜내준 종목이고요. 이 실적이 받쳐주는 기업을 꼭 사야 한다. 증권주더라도 실적이 탄탄한 기업들 위주로 살펴보시고, 또 여러 가지로 추가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매력적인 종목이다. 8,000원까지 조정받으면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저희 다음으로 알아볼 섹터는요, 페인트 관련주인데 전일 페인트 관련주들 상승이 대단했습니다. 조광 페인트가 22%, KCC가 8% 올랐고, 또 노력페인트 우선주 같은 경우는 한 달 동안 400%가 넘게 급등하는 랠리, 기이한 현상이 좀 포착이 됐거든요. 페인트 관련주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페인트 관련주들 아무래도 이제 건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전체적으로 좀 오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어떤 특정한 섹터가 경기에 따른 회복이 일어났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요, 해운주들이 굉장히 이제 운임료가 좋아지면서 가파른 상승세를 이제 보이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뭐 원자재 가격의 상승도 있을 거고 선봉량의 부족도 있을 거고 한데, 어찌됐든 이렇게 이제 해운 운임이 좋아지니까 조선 경기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파급되는 이런 여파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 경기가 좋아지고 나니까 좋아진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건설 섹터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좀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 건설을 할 때 들어가는 이제 뭐 재료라고 할 수 있는 철강이라든지 아니면 시멘트, 그리고 뭐 페인트,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 같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동안 이제 페인트 관련주들은 이제 뭐 큰 대형주들보다는 좀 시총이 작은 중소형주들 종목들이 많이 있었고, 시장이 뭐 한 2달 정도 굉장히 중소형주 관련주들 굉장히 크게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뭐 페인트주들이 오른 게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조광 페인트가 지금 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이제 급등이 나와줬고요. 그리고 뭐 좀 전에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KCC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대형 건설사로도 들어가 있고, 이제 뭐 페인트 관련된 사업도 하고 있고, 지금 뭐 대선주로 엮인 뭐 그런 종목들도 있습니다. 산화 페인트라든지 아니면 이제 누루 페인트라든지 이렇게 이제 또 대선 테마 함께 해서 좀 크게 올랐던 종목들도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뭐
페인트 관련주들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실적을 꾸준히 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좀 저평가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건설 섹터가 굉장히 비슷하죠. 그런 관점으로 보시고 건설 섹터와 함께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일단 대선주로 좀 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건설 섹터와 함께 가는 종목으로 선별을 하실 때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페인트주들 중에서도 이제 뭐 보면 이렇게 KCC라든지 벽산처럼 자회사들을 이제 페인트 회사로 두고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조금 늦게 부각이 되면서 시세가 나왔는데 이러한 종목들 괜찮은 흐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섹터 흐름 괜찮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뭐 AK홀딩스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뭐 포스트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바닥에서 드렸던 종목이긴 한데 페인트 자회사가 또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라든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품들에 이제 페인트를 입히는 그런 또 자회사를 가지고 있어서 관련주로도 엮여 있다. 이렇게 보시고 전체적인 페인트 관련주들 조정이 나올 때 건설 섹터와 함께 보시면서 저점 매수로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섹터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 건설 경기 좋아지면 실적도 좋아진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페인트 관련주에 대한 자세한 분석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주연 의원님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개장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